혹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아 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부가 칙칙하고 여기저기 쑤시며 남들보다 유난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밑 빠진 독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부어주어도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디톡스나 독소 배출이라고 하면 그 어떤 해독제보다 뛰어난 스스로 독소를 청소하는 하수 처리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림프계입니다. 이 림프 순환이 원활하면 우리 몸의 모든 독소와 노폐물은 깨끗하게 청소되지만 반대로 림프가 막히면 온몸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만성 부종, 염증,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이 막혀있던 림프관을 뻥 뚫어 온몸의 독소를 빼내는 기적의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잠 못 드셨던 어머님의 이야기와 만성 피로와 칙칙한 피부톤으로 고민하시던 아버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큰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림프 순환으로 건강을 되찾은 성공 사례들 62세 박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만성 두통 극복 20년 넘게 두통약을 달고 살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편두통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죠. MRI도 찍어보고 신경과도 다니고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림프 순환과 두통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특히 목과 쇄골 부위에 림프 순환이 나쁘면 뇌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쇄골과 목 림프 마사지를 5분씩 하고 발목 펌프 운동도 100회씩 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편두통은 거의 사라졌고 가벼운 두통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생깁니다. 20년 넘게 고생한 두통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5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병 관리 개선 저는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먹고 식이 조절도 하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리 부종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운동을 못하니까 혈당은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었죠. 림프순환 운동을 시작한 건 사실 다리 부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리 부종이 좋아지면서 걷기가 편해졌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8.2에서 7.1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뭘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림프순환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종이 줄어드니까 운동을 더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45세 정은미 씨의 이야기 셀룰라이트와 체중 감소 출산 후 늘어난 체중이 줄어들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에 셀룰라이트가 심했죠. 다이어트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체중은 조금 빠져도 셀룰라이트는 그대로였어요. 림프 순환 운동과 마사지를 시작하고 2주쯤 지나니 다리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 허벅지가 조금 얇아진 것 같더라고요. 체중계를 봤더니 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특별히 식단을 바꾸거나 힘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스스로 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간 것이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체중은 총 7kg가 빠졌고 허벅지 둘레도 5cm나 줄었어요. 무엇보다 셀룰라이트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피부도 훨씬 매끈해지고 탄력이 생겼어요. 저는 병원에서 오랜 기간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몸이 붓고 무거운 고통 없이 매일 아침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에 숨겨진 하수처리 시스템입니다. 림프계의 놀라운 역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순환계라고 하면 주로 혈액순환만 떠올립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시스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와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림프계입니다. 림프계는 몸속의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미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의 세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세포에서 배출된 노폐물, 죽은 세포,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모두 수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림프절이라는 정화소로 가져가 걸러내고 정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혈관으로 되돌려 보내 신장과 간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림프계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림프절에는 백혈구가 가득 차 있어서 림프액이 가져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목이나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림프절이 침입자들과 열심히 싸우느라 부어오른 것이죠. 림프 순환에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계에는 혈액순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있어 1분에 온몸을 한 바퀴 돌 정도로 빠르게 순환합니다. 하지만 림프액에는 이런 전용 펌프가 없습니다. 림프액은 오로지 세 가지 힘에 의해서만 천천히 움직입니다. 첫째, 근육의 수축과 이완입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활동할 때마다 근육이 림프관을 짜주면서 림프액을 밀어냅니다. 둘째, 호흡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복부와 흉부에 림프액을 펌프질해 줍니다. 셋째, 림프관 자체의 미세한 수축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약한 힘이어서 근육 운동과 호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하체, 그러니까 다리와 발목 쪽은 림프액이 아래로 쏠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림프액에는 노폐물이 가득 쌓이게 되고 그 결과 부종, 무거움,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림프 순환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 있으면 세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피곤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니 얼굴색이 칙칙해지고 염증 물질이 쌓이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입니다. 당신의 림프가 막혔다는 10가지 신호. 혹시 여러분은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1. 만성 부종,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 종아리, 손가락이 퉁퉁 붓는다. 2. 아침 붓기,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심하게 부어 있다. 3. 만성 피로, 충분히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하다. 4. 칙칙한 피부, 피부톤이 어둡고 생기가 없으며 트러블이 자주 난다. 5. 체중 증가,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살이 찌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진다. 6. 관절 통증, 특별한 이유 없이 관절이 뻣뻣하고 쑤신다. 7. 두통,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으며 자주 두통이 생긴다. 8. 소화 불량,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며 변비가 있다. 9. 잦은 감기,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 간다. 10. 림프절 붓기,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통증이 있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림프 순환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붓는 게 아니라 막힌 겁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2. 최수진 어머님의 이야기. 수십 년 다리 부종의 진실. 70세 최수진 어머님은 만성적인 다리 부종으로 수십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괜찮아졌다가 오후만 되면 다시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생활의 반복이죠. 병원에 가도 신장이나 심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저 짜게 먹지 말고 다리를 올리고 자라는 말뿐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머님은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붓기가 빠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많이 움직여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 짜게 먹지 마세요. 물을 많이 드시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주무세요라는 똑같은 조언만 했습니다. 어머님의 문제는 붓기가 아니라 막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특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체의 근육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우니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약해지고 림프 순환은 더 느려집니다. 그러면 부종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현우 아버님의 이야기. 만성 피로의 숨겨진 원인. 75세 이현우 아버님은 늘 피곤하고 안색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나는 잠도 충분히 자고 밥도 잘 먹는데 왜 항상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없고 얼굴은 늘 누렇게 떠 있고 푸석푸석합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몸에 활력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의사도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운동을 하고 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근육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운동이 나랑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결국 운동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전신의 림프 순환이 정체되어 세포 구석구석에 쌓인 노폐물과 피로물질이 제때 배출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에서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이라면 림프계가 이것을 빠르게 치워주겠지만 림프 순환이 막혀 있으면 피로물질이 근육에 계속 쌓여 통증과 뻣뻣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운동 후 회복이 느리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누렇고 푸석푸석한 안색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피부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멜라닌 색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 안에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림프가 막히면 생기는 전신 증상들이 있습니다. 최수진 어머님과 이현우 아버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림프 순환이 느려지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고 그로 인한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피부 문제. 림프 순환이 나쁘면 피부 세포의 재생이 느려지고 독소가 쌓여 여드름, 습진,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을 잃습니다. 소화기 문제장 주변에도 림프관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습니다. 림프 순환이 나쁘면 장의 독소 제거가 잘 안 되어 복부 팽만, 변비, 과민성 대장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 관절 주변에 림프액이 정체되면 염증 물질이 쌓여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것은 밤새 림프 순환이 느려져 노폐물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저하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림프 순환이 나쁘면 백혈구의 이동이 느려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해 감기나 감염에 자주 걸립니다. 뇌 기능 저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도 림프계와 유사한 시스템이 있어서 이것이 막히면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르몬 불균형 림프계가 독소 제거를 제대로 못하면 호르몬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림프 순환의 정체는 단순히 다리가 붓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적의 독소 청소법 제2의 심장 종아리의 비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림프 순환 촉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에게 고작 발목 움직이는 걸로 독소가 빠진다고 하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것처럼 종아리 근육도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목 펌프 운동을 10분간 했을 때 다리의 림프 순환 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누워 있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다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체의 림프액이 원활하게 상체로 올라가면 복부와 흉부의 림프 순환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전신의 림프 흐름이 개선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속는 셈 치고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직접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기본 자세 1. 편안하게 바닥이나 침대에 눕습니다. 2. 한쪽 다리를 살짝 들거나 베개나 쿠션을 발목 아래에 받쳐줍니다. 3.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운동 방법 1.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올립니다. 이때 종아리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5초간 유지합니다. 2.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발끝을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을 세우는 것처럼요. 이때 종아리 뒤쪽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3. 이 동작을 리듬감 있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해도 좋습니다. 4.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하거나 두 발을 동시에 움직여도 됩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5. 하루에 총 100회에서 200회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50회, 저녁에 50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다리 부종이나 혈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하지 정맥류가 심한 경우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최수진 어머님의 기적 같은 변화. 최수진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발목 펌프 운동을 잠들기 전 10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냥 발목만 까딱거리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게 수십 년 된 내 다리 부종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박사님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 한번 믿고 해보자 싶었어요. 첫 이틀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목을 움직이는 게 조금 어색할 뿐이었죠. 하지만 사흘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라? 발목이 평소보다 덜 붓고 가볍더라고요. 잠깐이겠거니 했는데 저녁에도 평소보다 훨씬 덜 부었어요. 양말 자국이 예전처럼 깊게 패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놀랍게도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게 훨씬 덜하더라고요. 2주가 지나자 어머님은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다리가 저리고 욱신거려서 자다가 자주 깼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한 후로는 다리가 편안해져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잠을 잘 자니까 낮에도 덜 피곤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어머님은 운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수십 년 된 고질병이 이렇게 간단하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누가 발목만 까딱거려도 다리 부종이 좋아진다고 했으면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머님의 다리 부종은 70에서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퉁퉁 붓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효과를 200% 높이는 림프 쓰레기통 청소법, 림프절 우리 몸의 쓰레기 집화장, 발목 펌프 운동으로 전신의 림프 순환을 활성화시켰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노폐물이 모이는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액은 온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수거해 가는데 이것들을 어디론가 버려야겠죠? 림프액이 모든 노폐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림프 쓰레기통은 세 곳입니다. 바로 쇄골빗장뼈, 겨드랑이, 서해부사타구니입니다. 쇄골 부위는 전신의 림프액이 최종적으로 정맥으로 합류하는 곳입니다. 목과 가슴, 팔, 그리고 몸 전체에서 모인 림프액이 쇄골 근처의 정맥각이라는 곳에서 혈액과 합쳐집니다. 여기가 막히면 얼굴, 목, 가슴 부위가 잘 붓고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겨드랑이에는 팔과 가슴, 등 상반신의 림프액이 모입니다. 여기에 림프절이 약 20에서 30개 정도 모여 있는데 이곳이 막히면 팔이 잘 붓고 어깨가 무거우며 유방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해부사타구니에는 다리와 하복부, 골반 부위에 림프액이 모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잘 붓고 하체 순환이 나빠지며 생식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곳의 림프절을 마사지해서 쓰레기통을 비워주면 림프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첫째, 쇄골 림프 마사지. 얼굴과 상체의 독소 배출. 쇄골 마사지는 모든 림프 마사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기가 뚫려 있어야 다른 곳에서 올라온 림프액이 최종적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 1. 편안히 앉거나 서서 어깨에 힘을 뺍니다. 2.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쇄골 바로 위에 움푹 파인 곳에 갖다 댑니다. 이 부분이 쇄골상화라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집니다. 3. 가볍게 압력을 주면서 쇄골을 따라 안쪽 목 쪽에서 바깥쪽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마치 고인 물을 밖으로 밀어내듯이요. 4. 한쪽에 10회, 양쪽 합쳐서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5.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림프관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벼운 압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효과를 느끼는 신호. 마사지를 하다 보면 목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얼굴이 약간 화끈거리거나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침이나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둘째,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상체의 부종과 피로 해소.
겨드랑이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가방을 자주 들거나 브래지어를 오래 착용하는 분들은 겨드랑이 림프 순환이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 1. 오른쪽 겨드랑이를 마사지할 때는 왼손을 사용합니다. 왼쪽 겨드랑이는 오른손으로요. 2. 반대편 손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부드럽게 움켜쥡니다. 이때 너무 세게 잡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듯이 잡습니다. 3. 5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치 스펀지를 짜듯이, 그러나 너무 세지 않게요. 4. 천천히 손을 풀어줍니다. 5. 이것을 한쪽에 5회, 양쪽 합쳐서 10회 반복합니다. 효과를 느끼는 신호. 어깨가 가벼워지고 팔을 움직이기 편해집니다.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고 호흡이 편해집니다. 팔 안쪽에 군살이 줄어들고 팔이 날씬해 보입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전 유방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서해부 림프 마사지. 하체의 부종과 순환 개선. 서해부는 다리의 림프액이 복부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발목 펌프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리의 림프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방법 1.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2. 양손을 사타구니 부위, 즉 다리와 배가 만나는 주름 부분에 갖다 댑니다. 3. 위에서 아래로, 즉 배 쪽에서 다리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너무 깊이 누르지 말고 피부 표면을 쓸어내리듯 가볍게요. 4.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5. 이어서 사타구니 안쪽을 검지와 중지로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한 곳에 10초 정도, 3에서 5군데 정도 해줍니다. 주의사항. 이 부위는 민감한 부위이니 너무 세게 누르거나 자극하지 마세요. 림프 저렴이나 사타구니 통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임산부는 이 부위 마사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를 느끼는 신호.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걷기가 편해집니다. 하체 부종이 빠르게 빠집니다. 하복부 팽만감이 줄어듭니다. 다리 근육의 피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현우 아버님의 극적인 변화. 이현우 아버님은 발목 펌프 운동과 함께 아침 세수 후 로션을 바르면서 이 림프 마사지를 5분씩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쇄골이랑 겨드랑이를 몇 번 쓸어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발목 운동만 해도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믿고 해보자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를 때 거울 앞에서 5분간 림프 마사지를 했습니다. 쇄골, 겨드랑이, 사타구니 순서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덜 부은 것 같더라고요. 2주가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주변에서 얼굴색이 환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느껴지던 찌뿌둥한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에 활력이 도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의 만성 피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 몸의 쓰레기를 내가 직접 청소하는 기분이랄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고의 디톡스는 순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가장 쉽고 강력한 비법으로 림프 순환의 중요성과 발목 펌프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바르는 것보다 내 몸속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고인 물을 흐르게 하는 순환이 건강의 근본입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TV를 보며 무심코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내 몸의 제2의 심장을 깨워 밤새 온몸의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실천 요약 1. 발목 펌프 운동 하루 100에서 200회 2. 림프 마사지 쇄골, 겨드랑이,
사타구니 하루 5분. 3. 생활 습관 자주 움직이기, 충분한 수분, 깊은 호흡. 4. 꾸준함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원인 모를 통증과 피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몸속 대청소로 매일매일 가볍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